안녕하세요. 차교 수학 고급 물리학 19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부터 파동 방정식을 유도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뉴턴 역학으로 파동 방정식을 유도했고, 이번에는 라그랑주 역학으로 파동 방정식 유도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용수철과 질량이 번갈아 가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번째 질량은 i번째 질량의 변이를 ui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번째는 ui 플러스 1, i 마이너스 1번째는 ui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각 질량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 뉴턴 역학으로는 막 이렇게 생각해서 구해야 됐죠. 근데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무엇과 무엇만 구하면 됩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만 구하면 됐죠. 그래서 먼저 i번째 질량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질량은 2분의 1 mi ui 도트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mi ui 도트의 제곱을 다 더하면,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게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에 대해서 구하면 됩니까? 각각의 용수철마다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각 질량의 변이가 없으면 늘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플러스 1번의 변이에서 i번째 변이를 빼면,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되겠어요. 그러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가 ui 플러스 1 빼기 ui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2분의 1 k 하고서 그것에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k ui 플러스 1 빼기 ui 한 것의 제곱, 이걸 다 더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알았으면 우리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바로 라그랑지안을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라그랑지안을 구했으면 이제 라그랑주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화 좌표는 뭐냐면 ui입니다. ui인데 i가 1, 2, 3, 4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i번째의 일반화 좌표에 대한 이제 편미분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더하기 표시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i가 들어가 있는 놈만 뽑아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 포텐셜 에너지에 i 플러스 1하고 i가 있는데, 이건 각 항에 바로 앞에 항에도 i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항에도 i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전항에서는 i 빼기 ui 마이너스 1 해가지고 i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항에서는 ui 플러스 1 빼기 ui, 그래서 또 여기 i가 있겠죠. 그래서 요 ui에 대해서만 우리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ui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ui 돛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은 이제 한항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라그랑주 방정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ui에 대한 라그랑주 방식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파셜 ui분의 파셜 l은 뭡니까? 바로 요 부분이니까 요거, 그 다음에 빼기 한 다음에 파셜 ui 돛분의 파셜 l 해가지고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요거 시간에서 한번 미분했으니까 ui의 더블 돛 이렇게 썼습니다. 요걸 다시 정리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앞으로 쓸 것 같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뉴턴 역학에서 구한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연속된 줄로 확장을 해가지고 파동 방정식 구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똑같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ui-1 이렇게 했던 것을 연속된 걸로 하기 위해서 i라고 하는 것이 x로 이제 바꿨었죠. i 1, 2, 3 이걸 갖다가 x보다 h만 앞에 있는 거. ui-1은 x-h에 있다. h는 조그만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ui는 x에 있다. 그 다음에 ui 플러스 1은 x 플러스 h에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 쓰는 거냐면, 자, 요걸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ui 대신에 ux, 그 다음에 i-1 대신에 x-h 이런 식으로 바꿔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h로 나누고 우변은 어떻게 했냐면 h로 곱하고 나눠줬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그렇게 해야지 우변은, 이게 두 번,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쓸 것 같으면, h제곱분의 ux 플러스 h 마이너스 ux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했냐면, h분의 해놓고서 또 h분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h분의 m을, 요게 바로 선밀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질량을 길이로 나눈 게 단위 길이당의 질량, 이게 바로 선밀도죠. 그리고 여기에 u 더블 덧 x, 이건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u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파시알 t제곱분의 파시알 제곱 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kh는 뭐냐면 여기 탄성 계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탄성력이 되죠. 이게 바로 줄의 장력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저 윗부분이 뭡니까? h분의 ux 플러스 h 빼기 ux가 이게 바로 파샬 x분의 파샬 u 이렇게 하면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저 분자에 있는 것은 파샬 x분의 파샬 u가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거, 이걸 또 h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꼴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람다 파샬 t제곱분의 파샬 제곱 u는 장력 타우 곱하기 파샬 x제곱분의 파샬 제곱 u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이죠. 그래서 파동 방정식 꼴로 쓸 것 같으면 시간 앞에 v제곱분의 1이 나오니까 그 v제곱분의 1하고 앞에서 우리가 구한 거하고를 비교했더니 줄에서의 파동의 속도는 바로 무엇과 같아요? 선밀도분의 장력을 루트 씌운 것이 바로 줄에서 지나가는 파동의 속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먼저 구한 다음에 이것을 연속된 줄로 확장을 해가지고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라그랑지 안에서부터 바로 한번 파동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라그랑지안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라그랑지안이죠. 이것을 연속된 줄의 경우에 라그랑지안으로 우리 이제 확장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한 것처럼 h로 나누면 되겠죠. 이번에는 h로 곱하고 h로 나눠가지고 이런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전부 다 더한, 요게 바로 뭐라고 할 수가 있겠냐면, h가 작아지고 더하면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적분이 되죠. 이게 이제 x에 대한 적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분의 m은 우리 아까 얘기한 선밀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ui 돛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파샬 t분의 파샬 u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H는 바로 아까 한 장력이 되겠고, 여기 H분의 UI 플러스 빼기, I 플러스 1 빼기 UI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파샬 X분의 파샬 U가 되겠죠. 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적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있냐면, 적분 dx에 여기에 요거 l을 갖다가 필기체 l로 이렇게 썼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라그랑지안 덴시티, 라그랑지안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원의 경우에는 단위 길이당의 라그랑지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의 라그랑지안 밀도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단위 길이당의 라그랑지안인 라그랑지 밀도는 무엇의 함수입니까? 여기서 봤더니 우리 1번 좌표가 u지요. 그러니까 그 u의 함수. 그 다음에 u를 t에 미분한 것만의 함수가 아니라 x에 미분한 것도 있죠. 그래서 u의 x에 미분한 걸 u 프라임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u 프라임은 파샬 x분의 파샬 u.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같이 나올 때는 도트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표시하고 프라임은 공간에 대한 미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u 프라임은 파샬 x분의 파샬 u, 그 다음에 u 도트는 파샬 t분의 파샬 u 이렇게 쓴다면 이 라그랑지안 덴시티가 u와 u 프라임과 u 도트와 x와 t 이렇게 의존하고, 여기서 x와 t는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라그랑지 방정식 옛날에 유도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단순히 라그랑지안이 무엇에 의존하는 것인가만 가지고 우리 변분법 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그거 가지고 라그랑지 방정식이 나왔죠. 한번 잠깐 복습하면 여기에 라그랑지안이
x와 x 도트와 t에 의존한다. 이때 이제 t가 독립변수고 x는 종속변수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종속변수인 x와 x의 돛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t에 의존한다고 할 때 어떻게 씁니까? 이것의 작용을 정의했습니다. 주어진 구간 t1, t2 사이에 라그랑지안을 t에 대해서 적분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작용이라고 하는데 두 구간 T1에서 X1에 있고 T2에서 X2에 있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이 작용이 최소인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 작용 원리였죠. 이 최소 작용 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작용의 변분을 구했었습니다. 작용의 변분을 구하면 그 작용의 변분이 적분 안으로 들어가서 라그랑지안의 변분을 구하고 라그랑지안의 변분은 종속변수에 대해서 변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근데 여기에 파셜 x 돛에 대한 변분은 요게 두 개를 교환할 수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dt분의 d 하고서 파셜 x분의 파셜 x 돛분의 파셜 이게 나왔죠. 그리고 파셜 x의 x의 변분을 곱하는 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분은 뭐냐면 xt가 바로 경로인데 이 xt의 경로가 어떤 경로든 변분이 얼마가 됐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요 델타 x가 어떤 값이든 이 적분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곱한 p적분 함수에서 요 앞에 곱한 것이 0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 라그랑지 방정식을 구했죠. 그래서 라그랑지 방정식이 이런 형태가 된 것은 오로지 무엇 때문이냐면 라그랑지안이 x와 x 도트와 t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연속된 줄의 경우에도 바로 이 라그랑지안 덴시티를 이용해 가지고 라그랑지 방정식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라그랑지안 덴시티에 대해서 x의 적분한 꼴로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라그랑지안 덴시티는 다시 말하면 라그랑지 밀도는 u와 u'과 u도트와 xt의 함수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u'은 파셜 x분의 파셜 u고 u도트는 파셜 t분의 파셜 u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작용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끝점 T1과 X1 그리고 T2와 X2의 끝점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 I는 T1과 T2에 대해서 적분하고 X2와 X1에 대해서 X1에서 X2까지 적분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실제 경로는 어떤 것이냐면 최소 작용 원리를 만족해야 되는데 최소 작용 원리는 이 작용을 변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라그랑지안 덴시티의 변분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그랑지안 덴시티의 변분은 라그랑지안 덴시티가 u에 의존하고 u'에 의존하고 u도트에 의존하니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셜 u분의 파셜 l 델타 u, 파셜 x 프라임분의 파셜 l 델타 u 프라임, 그 다음에 파셜 u 도트분의 파셜 l 델타 u 도 하는데 델타 u 프라임은 델타 파셜 x분의 파셜 u라는 뜻이죠. 이 두 개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델타 파셜 x분의 파셜 u를 교환해서 파셜 x분의 델타 u,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t는 파셜 t분의 델타 u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부분적분을 했죠. 부분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전체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놈이 최소가 되려면 최소 작용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하고 똑같았는데 지금 항이 하나만 더 나왔다 이 뿐이죠. 그래서 델타 u로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이든지 이 작용이 최소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면 요 델타 u가 어떤 값이든지 이게 0이 돼야지 되니까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까? 요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죠.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그래서 연속된 줄에서는 라그랑지안 덴시티가 만족하는 방정식, 이게 바로 라그랑주 방정식인데 이게 라그랑주 방정식이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실제로 파동 방정식이 어떻게 구하냐면 라그랑지안 덴시티를 직접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라그랑지안 덴시티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구해 놨습니다. 아까 구해 가지고 라그랑지안 덴시티는 2분의 람다 파셜 t분의 파셜 u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타우 파셜 x분의 파셜 u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밀도가 이렇게 되니까 라그랑주 방정식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라그랑주 방정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뭘 구하냐면 파셜 u분의 파셜
라그랑지안 덴시티 파샬 L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 라그랑지안 덴시티에 U가 없죠. 그래서 파샬 U분의 파샬 L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샬 U 프라임분의 파샬 L은 뭐가 됩니까? 여기 프라임 있는 건 여기 두 번째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타우 U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샬 U 돛은 어떻게 됩니까? 요건 람다 U 돛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라그랑지 방정식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라그랑지 방정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죠. 파샬 x 두 번에서 파샬 x 제곱분의 파샬 u도 나오고 파샬 t 제곱분의 파샬 제곱 u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v 제곱분의 1이 타우분의 람다와 같아서 네, 요 파동의 속도도 바로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파동 방정식을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먼저 구한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연속된 줄로 이제 일반화 시켰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라그랑지안을 연속된 줄로 일반화 시킨 다음에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반화 시키기도 훨씬 쉬웠고 그 결과도 바로 나왔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적용하는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1차원의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라그랑지 방정식을 구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1차원 연속된 것에 라그랑지 방정식 구한 걸 잠깐 비교할 것 같으면 1차원 문제, 1차원의 한 물체에 있는 문제에서는 어때요? 라그랑지안이 x와 x 도 t에 의존하는데 연속된 줄에서는 라그랑지안 덴시티가 u, u 프라임, u도 xt 이렇게 의존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라그랑지안을 구할 것 같으면 여기는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로 라그랑지안 덴시티를 구했더니 이분을 람다 유도 제곱 빼기 2분의 타우 U 프라임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을 라그랑주 방정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게 미분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라그랑주 방정식에다 이렇게 대입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라그랑주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라그랑주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했더니 뭐예요? F는 ma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나왔고 이 라그랑주 방정식을 연속된 줄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했더니 무엇이 나왔습니까? 바로 파동 방정식이 나왔죠. 이렇게 라그랑지 방정식을 직접 이용했더니 다시 말하면 라그랑지안을 바로 연속된 줄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더니 어떻습니까? 연속된 물체에서 라그랑지안 덴시티가 단순히 무엇에 의존한다? U와 U 프라임과 U 도트와 XT에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가 XT 두 개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무엇이 나왔습니까? 독립변수가 X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물체다라고 하는 걸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물체에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그건 바로 무엇과 같다? 파동 방정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라그랑지 역학의 아주 멋진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라그랑지 역학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바로 다음 우리가 라그랑지 역학 할 때 어떻습니까? 라그랑지 역학이 뉴턴 역학에 비해서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두 가지는 이미 알았고 마지막 시간쯤 될 때 우리 나머지 세 번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는 다음 시간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세 번째 라그랑지 역학의 바로 멋있는 점 세 번째 거를 소개하면서 라그랑지 역학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